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아벤타도르의 후속작 레브엘토를 보러 왔는데요.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에서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벤타도르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람보르기니의 차명 같은 경우는 투우소의 이름을 착안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레브엘토는 스페인어로 무질서, 혼란 뜻한다고 합니다. 왠지 이 레브엘토의 소는 좀 성격이 급한 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아벤타도르의 후속작인 만큼 아벤타도르와 굉장히 많이 닮았지만 전동화 모델인 만큼 곳곳에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모델 하면은 이 기본적인 Y자 라이트와 C조 도어, 엔진 스타트 버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6세대로 세대가 변경이 되었지만 헤리티지 같은 거는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보시면은 아벤타도르와 비교했을 경우에 이 DRL이죠. 주간 주행 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라이트가 정말 얇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얇으면 얇을수록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단가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역시 7억이 넘는 차인 만큼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면서 좀 얄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구 형태가 아닌 육각형입니다. 이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차량 내외장에서 이 육각형 모양의 헥사곤 모양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도 그렇고 실내에도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에어덕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도 이 아벤타도르는 플래그십 슈퍼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성능적인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레브엘토도 비록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12기통의 포스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소재 카본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대 강성과 공차 중량이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카본들이 곳곳에 이 외장에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충전구가 보통은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보닛을 열게 되면 이 프렁크 안쪽에 충전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 충전을 했을 경우에 최대 이 EV 주행 가능 거리가 1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벤타도르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본인룸의 면적이 조금 좁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간 주행 등의 형태와 이 라이트 섹션들이 얄쌍하게 빠지면서 본인룸의 공간이 뭔가 협소해 보이기는 합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곳곳에 헥사곤의 형태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육각형의 헥사곤 모양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하면 이렇게 상징적인 C조 도어가 마찬가지로 레브엘토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만큼 아벤타도르랑 비교했을 경우에 전장, 정폭, 전고드 차체 크기 또한 훨씬 커졌는데요. 이 점장 같은 경우는 아벤타도르 대비 167mm가 늘어났습니다.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 이런 헥사곤 형태가 같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2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차량인 만큼 디스크의 크기와 두께 또한 굉장히 두껍고 큰데요. 특히 이 캘리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륜에는 CP 정말 대단하죠. 이 포인트 잡아주는 게 C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디스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이 엔진 모터 합산 이 1000마력이 넘는 엄청난 고출력의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냉각 효과를 위해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루프 라인 또한 아벤타도르랑 비교했을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다운포스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레브엘토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V12기통 6.5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이 플래그십 최초로 8단 DCT 변속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모터 합산 마력이 무려 1015마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차량은 사실 실제로 타봐야지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터 같은 경우는 전륜에 2개, 후륜에 1가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모터 사이즈 때문에 기존 엔진 같은 경우는 가로 형식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이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이 세로로 배치가 된 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엔진룸이 뻥 뚫려 있어서 그런지 계속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면부 디자인도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같은 경우도 풀 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벤타도르랑 비교했을 경우에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면부의 Y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아벤타도르도 이런 Y자 형태의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레브일토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형상은 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포인트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시면은 와, 이게 머플러입니다. 12기통의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런 머플러까지 디자인에 신경을 쓴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육각형, 이 헥사곤의 모습이 이 머플러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탄소 섬유라기 때문에 이 열에도 강하고요. 또 이제 변형, 변색 이런 것들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들과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디퓨저 형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고요. 소재도 역시 가벼운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세대로 풀체인지가 되고 또 이제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만큼 많은 것들이 곳곳에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이 람보르기니 이 플래그십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헤리티지는 그대로 잘 녹여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고! 자, 드디어 레브일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슈퍼카답게 실내 앉기가 정말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우, 지금 시저도어가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앉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렌지빛 컬러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외장도 포함이지만 이런 실내 곳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재와 내가 원하는 컬러 이런 거 등등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에 보시면은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루프 아니면 시트 이런 곳에는 블랙 컬러의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바디 컬러와 동일한 오렌지빛의 이런 나파 가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 같은 경우도 이 오렌지빛 컬러랑 이렇게 깔맞춤을 해놔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버킷 시트라서 촉감이 만졌을 때 정말 단단하고 특히 이 사이드 볼스터 이런 것들도 운전자를 잘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문양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뭔가 좀 셀카를 찍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전동화 모델인 만큼 지금 보시면은 조수석에 9.2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터치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스트라다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단수를 낳는지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을 조수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운전자만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조수석 디스플레이로 속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인 센터 쪽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사각지대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모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터치가 잘 안 먹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독특한 형태의 이 송풍구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약간 육각형의 헥사곤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게 좀 독특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내가 우주선 조종석에 앉으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통의 슈퍼카는 수납 공간이 좀 협소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레브일토는 앞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서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 놓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상등 버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와, 이 버튼의 체결감도 좋고요. 이 버튼의 좌우에 있는 이런 안전바 형상 같은 것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엔진 스타트 버튼, 이것도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6세대로 풀체인지가 되긴 했지만 뭔가 이 헤리티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카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단수를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버튼의 조작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후진할 때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 좋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칸타라와 나파 가죽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팔을 거치했을 때에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착자감이. 이렇게 팔을 거치했을 때 뭔가 미끄덩거리는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에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람보르기니 레브일토 같은 경우는 이게 콘솔 박스가 아닌 이렇게 팔 거치대기 때문에 별도로 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바 이런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탑승할 때만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이 기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보다 점장, 전폭, 전고, 휠게이스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뭔가 슈퍼카치고 협소하지가 않고요. 또 이제 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슈퍼카들은 좀 이렇게 낮아가지고 운전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레브엘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에도 전방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기존 아벤타도르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본 소재가 곳곳이 실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레브엘토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이렇게 별도의 EV 모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가 된 게 시타라고, 이게 순수 EV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약 10km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 차종인 페라리 SF90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SF90 같은 경우는 한 전기 모터로 25km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버튼의 재질 같은 것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전방에 있는 12.3인치 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이런 거는 동일하게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 화면 그래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르사 모드입니다. 코르사 모드 같은 경우는 최대 RPM이 10,000까지 있고요. 보통 9,200rpm에서 약 800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 달리는 차량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뭐 에코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나 아니면 리차지 모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는 사실 연비가 중요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EV 모드 주행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뭐 단점으로 지적되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람보르기니 최초로 전자식 토크 벡터링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된 만큼 이런 기능 또한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코너가 조금 급한 구간일 때 이 좌우의 토크 분배를 이게 전동적으로 해줘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코너를 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패들 시프트인데요.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조금 작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슈퍼카 같은 경우는 매뉴얼 모드로 보통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업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다운시프트 이런 것들을 운전의 재미를 조금 극대화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에 조금 더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레버를 크게 해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션 같은 경우도 람보르기니 최초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벤타도르까지만 하더라도 7단 싱글 클러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단 DCT로 변하면서 단수도 높아지고 또 이제 연료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의 재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싱글 클러치보다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내구성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정비 또한 조금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여기 좌측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쪽 이런 버튼을 활용해서 제가 모르고 꺼버렸어요. 됐다. 오토 이런 식으로 버튼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제 안개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희한한 레버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보닛을 열 수 있는 레버라고 합니다.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특이하게 여기 핸들 아래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람보르기니의 최초의 전동화 모델 레브엘토의 내외장 곳곳을 보았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하나로 약 7억 7천 정도라고 하고요. 계약금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치의 물량이 완판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람보르기니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이런 12기통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